안녕하십니까. 머신러닝 6차 시 지도 학습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는데요. 실습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론을 대해서 수업을 간단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머신러닝의 그 지도학습에는 분류와 회귀로 나누어졌다라는 점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 및 훈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대적합이나 가소적합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도학습 알고리즘과 K 근접 이웃 KNN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은 모든 언어는 파이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나 K 근접 알고리즘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론을 알려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실습은 파이썬 언어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명령어나 파이썬의 문법이나 명령어 그리고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은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다 생각하시고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분류와 회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지도학습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분류와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리그레이션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류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 데이터 입력 데이터의 레이블링 하기 때문에 이미 예측이 잘 된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류는 종류로는 이중 분류와 다중 분류가 있는데요. 이중 분류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제 클래스 두 개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다중 분류 같은 경우는 한 애가 과일 종류가 많죠. 바나나, 딸기, 포도, 수박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류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 이때 다중 분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샘플로 하나 더 했던 게 뭐냐면 다중 분류로 숫자 1부터 2, 9까지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학습이 이미 되죠. DB에서 학습이 되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을 입력하게 되면 2다.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다중 분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의 샘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귀 같은 경우에는 입력된 어떤 데이터 연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로 말했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예제를 보게 되면 날씨 예측이죠. 자, 적합과 과대 적합이 있는데요.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데이터셋, 그러니까 즉, 양이 중요합니다. 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여기에는 맞고 여기에는 다른 경우.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과소적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모델을 학습할 때 충분한 데이터 특징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테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확도가 낮게 나올 경우 가소, 적합된 모델 가능성이 많습니다.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학습의 결과, 우리가 예측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소적합을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파라미터가 더 많은 복잡한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고 모델의 제약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중간중간 숫자를 바꿔가는 보정,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들여가야 돼요. 그리고 보기 종료 시점, 오버피팅이 되기 전에 시점까지 충분히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가소값이라는 것은 실은 언더 피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반대로 데이터량이 많아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버피팅. 자, 한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가대적합은 가소적합과 달리
너무 학습을 많이 해서 정확도가 제대로 나오긴 나오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반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그레이션 모델과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보게 되면은 원래 먼저 리그레이션 쪽 보겠습니다. 파란 동그라미 원이 있죠. 동그라미 원래 원이 있는데요. 실은 지금 이 선을 연녹색이 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해기로 리그레이션은 이런 형태의 1차 함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학습을 더해서 M을 1, 모델 1번 한 번을 학습을 하게 될 때 훈련 양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1차 함수가 나오는 거고 훈련을 3번 더 돌렸더니 이런 2차 함수 곡선 형태가 나온다는 거. 그런데 9번을 더 학습을 더 많이 시켰더니 이런 곡선, 이 점들은 다 따라갑니다. 과연 근데 이게 정확한 일반화가 되어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화라는 건 그러잖아요. 절충하게 모두 학습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에도 다 적합한지 단지 이거 같은 경우는 과대적합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데이터 지금 이제 이 보라색으로 된 데이터는 보라색이 아니죠. 약간 저는 보라색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파란색 점이었는데요. 이 파란색 점 데이터에게는 이런 학습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점들이 더 있다 하면은 과연 이런 그 밤색의 선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리그레이션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류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습을 한 번 시켰을 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는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3번 했을 때, 3번을 돌렸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됩니다. 자,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억지로 학습을 여러 번 했을 때, 과연 이 X와 동그라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과연 이게 맞냐라는 거. 그래서 과대 적합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항상 머신러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대적합, 가소적합을 좀 피해야 됩니다. 왜? 일반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가대적합 특징이 필요 이상으로 많게 되면은 이제 분산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거나 정교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 데이터 잡음을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상치를 제거하는데요.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멈춰버려요. 그래서 저기 종료라던가 드랍아웃, 삭제를 해버립니다. 신경망 자체에서도.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화와 가소적합, 가대적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 이런 표를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정확도라면 여기는 가소적합이고요. 과대적합이고 모델 복잡도를 보게 되면은 왼쪽으로 가서는 가소적합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과대적합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훈련 세트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게 하려면은 훈련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입니다. 훈련 세트를 모델 복잡도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이런 형태대로 맞춰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대적합을 간다 해도 정확하게 정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점, 과연 가소적합과 과대적합을 맞을 수 있는 일치하는 이런 최적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적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일반화, 훈련 세트도 충족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에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일반화된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모델. 이게 가장 머신러닝의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에서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 겁니다. 데이터셋을 만들 건데, 크게 해서요, 우리가 간단하게
FORG라고 해서 임의로 데이터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데이터를 X와 Y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MG 러닝해서 discrete scatter로 해서 X와 0과 1로 분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들을 화면에 출력을 하는데요. 자, 클래스 0번과 클래스 1번을 레전드 레이블 형태로 만들어 놓고 X 레이블은 첫 번째 특성, Y 레이블은 두 번째 특성, 그리고 X 쉐입에 26개 저기 보게 되면은 26개의 데이터를 두 가지 속성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임의로 만들었던 데이터를 지금 현재 화면으로 보여주는데요. 자, 바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이제 샘플 40개 make wave 형태로 네, 이것도 웨이브 데이터셋을 한번 회귀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위해서 make 웨이브로 해서 40개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플러스는 동그라미 원형 서클 형태대로 출력을 하고요. 지금 범위 X축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Y는 타겟, 그리고 show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간단하게 3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미 이 소스를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면은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앞에서 이미 제가 소스에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소스를 따라서 하시면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클릭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앞에서는 데이터셋이 상당히 작았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셋이 좀 많은 것을 호출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사이클론에 이미 데이터셋에 암, 브레스트, 유방암에 관련된 데이터셋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미 유방암 종양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기록해 놓은 20콘시 유방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보통 캔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로드 해서 가져오고요. 로드 브레스트 캔서 하면 캔서라는 변수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변수가 앞으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 캔서의 키를 우리가 출력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주로 여기에 대한 데이터나 타겟, 프레임, 타겟 네임, DSCR, 디센드, 피처 네임, 파일 네임, 데이터 모듈,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캔서로 변수 가져왔던 데이터를 캔서로 데이터에 있는 shape, 그러니까 569행에 30열이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데이터가 어, 데이터가 569개 행이 있고 569개 행이 있고 그 다음에 30개 열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shape, 데이터 쉐입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별 샘플 개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이거는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타겟 네임, MP, 비트 카운트, 바이너리 카운트로 해서 캐스 타겟에 대한 샘플 카운트를 우리가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2에서 357개로 즉 566개의 데이터 중에 212개는 악성이고요. 악성. 그 다음에 357개는 양성입니다. 양성. 섞어져 있다라는 거죠. 악성과 양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피처 네임으로 이걸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각 특성의 의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 중에 KNN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우리가 포지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포지 데이터를 이 포지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학습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때 학습을 시킬 때 함수명은 KNN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네이버는 한 개로 n 네이버 k가 1이 된다라는 거죠. 이웃한 인접한 것을 1로 해서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이때 학습을 시킬 때 1이 아니라 3개 하면은 3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는 이제 먼저 파란색 훈련 데이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데이터가 이진 분류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동그라미, 세모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이진 데이터, 이진 분류 체계이지만 만약에 다중 분류 체계를 KNN을 이용해서 한다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지금 현재 사이클론에서 KNN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한번 테스트 관련해서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번 보게 되면 트레인 테스트 스핏은 대부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데이터가 100개이면 이 100개에 대해서 70%는 학습을 하고 30%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때 데이터를 나눌 때 스피치라고 합니다.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포지를 XY 축으로 XY 변수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테스트 스핏 데이터들을 나누는 거죠. 나눈 것을 각각 X트레인, X테스트, Y트레인, Y테스트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갖고 오고 여기에서 인접한 앞에서 별표 모양 있었죠. 인접한 얘를 중심으로 인접한 3개를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시키겠다. 그래서 CLF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트 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피트 방금 전에 만들었던 것을 피트 조정을 해서 X트레인과 Y트레인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3개 똑같이 해서 테스트 세트 H과 H를 하게 되면은 10, 10, 100, 예, 지금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분류 0이냐 1이냐 앞에 세모 동그라미 이것들이 테스트 분류를 해서 0이냐 1이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 실제 정확도를 측정하는데요. 이때는 스코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스코어를 함수를 사용해서 얘는 테스트 H도 1과 0, 10, 100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100개 중에 86개는 맞지만 14개 정도는 맞지가 않다. 이게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2차원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테스트 데이터는 X, Y 평면상에서 클래시파이어를 하였습니다. 분류를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래스와 클래스 0번이 있고 클래스 1번이 있으면 결정 경계 이런 영역을 나누는 것을 지금 현재 결정 경계라고 합니다. 즉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예제를 한번 우리가 이번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세모 모양과 빨간색 세모 모양 클래스가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클래스를
여기 0번이네요. 0번이라, 여기 0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세모, 빨간 클래스를 1번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경계 영역,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소스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피거 사이즈가 10의 3이고요. 그러니까 10의 3이고요. 그 다음에 1행의 3개를 결과를 출력해서 보여줄 겁니다. 이때 K 네이버 클래스파이어가 한 개, 즉 K가 1인 경우, K가 3인 경우, K가 9인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볼수록 K가 늘어나면 늘수록 어떻습니까? 경계,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보이는가요? 그렇죠. K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드럽습니다. 일직선에 더 가깝죠. 그래서 즉 단순한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K가 지금 현재 1인 경우에는 특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결정 경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예제 같은 경우는 K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좀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델 복잡도에 따라서 가소, 적합과, 과대, 적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정확도에 따라서 훈련 데이터가, 일정하게 오게 된다면 아주 일반화된, 샘플이 좋다고, 복잡도와 일반화 사이에, 아주 좋다고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데이터셋인데요. 먼저 이 유방암 데이터셋도 테스트, 훈련 세트하고 훈련 세트, 근데 트레이닝 세트라고도 하고 러닝 세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로 나눕니다. 이때 나눌 때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대로 트레인 테스트 스핏을 라이브러리 함수를 가지고 와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와 테스트에 대한 정확도를 우리가 평가를 할 겁니다. 이때 그 K 네이버리는 1에서 10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X좌표는 K의 개수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가 학습을 할 거고 Y좌표는 정확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할 때 K 네이버 클래스파이어를 쓸 거고요. 잠깐 지금 이제 우리가 피트 학습을 시키고 나눈 다음에 피트 학습을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훈련 세트 정확도로 각각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형태대로 나오는 거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훈련 정확도가 K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훈련 정확도가 떨어지고 테스트 정확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쑥달쑥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항상 머신러닝은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데이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정확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애매하고요. 그리고 특히 K네이버 클래스파이어는 자, K가 2일 때 봐보십시오. 지금 테스트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훈련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죠. 당연히 가장 좋은 샘플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K개가 증가하고 여기가 정확도가 있다면은 정확도 측정도라면 K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훈련 정확도와 테스트 정확도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유방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의 일치성이 떨어지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의 지도학습 실습 파트 중에 분류와 해기에 대해서 실습을 해봤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그 일반화와 과대적합, 가소적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KNN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유방암 데이터셋과 아니면 후보지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예제를 실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학습 실습 1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